반갑습니다. 미세스 N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나다니엘 브랜든의 자존감의 어색기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번역본이고 또 전문적인 내용이 자세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을 골라봤습니다. 최근에 사랑수업이라는 새 책도 내셨는데 윤홍균 선생님의 바로 자존감 수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 이렇게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쓴 책들은 좀 중간 지점이라는 게 잘 없고 너무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알맹이가 좀 막상 읽어보면 없다든지 아니면 너무 전문적이어서 지루하다든지 이렇게 양극단을 좀 오간다는 생각을 많이 제가 했었는데 이 윤홍균 선생님의 자존감 수업을 읽고서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독성도 좋고 그러면서도 독자가 이렇게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그런 장점 때문에 출간 당시에도 큰 인기를 얻었었죠. 선생님의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누적된 글의 개수가 약 900여 개 정도 되더라고요. 진료실에서는 이제 또 어떤 선생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글로 만나보는 선생님은 분명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존감의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 선한 영향력의 행사로 인해서 선생님이 갖는 이득은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게 바로 자기훈훈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자는 요즘 같은 때가 요즘 같은 시기가 자존감이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스펙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생각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처럼 방황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뭐든지 부담 없이 도전해보고 또 실패해서 이렇게 배우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어찌 보면 일종의 회복 탄력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저 같은 사람은 진짜 탄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이제 저는 아날로그에서 이렇게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안 보고 싶은 부분은 일정 부분 이렇게 안 볼 수도 있고 정보를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었어요. 남들과 비교를 안 하고 싶을 때, 비교 안 당하고 싶을 때는 그걸 차단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SNS가 너무 발달이 돼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자기 가장 좋은 상태를 가장 잘 꾸며서 올려놓잖아요. 힘들어서 이렇게 막 죽을뚱살뚱 하는 건 올려놓지 않아요. 가끔 올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보다 보면 남들은 정말 쉽게 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여요. 그 뒤에 숨겨진 무대의 뒷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괜히 나만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은 또 이제 벼락거지라는 말도 생겨났잖아요. 물론 이 말이 비교를 통해서 겪는 어떤 그런 나쁜 자기 발견이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그냥 나는 안 했을 뿐인데 갑자기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건 분명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벼락거지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속상할 일인데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데 더 힘들다는 거예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내상이 더 크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걸림돌이 이렇게 되는 환경 속에서도 나 자신은 스스로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자존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저자는 이제 사람과 인간관계의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자존감을 이렇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학에 의존하는 심리 이 부분을 읽을 때 뭔가 한데 이렇게 빵 얻어맞은 것처럼 이렇게 충격적인 그런 기분을 갖게 됐었거든요. 이렇게 심리학 책을 많이 읽었는데 왜 난 그대로일까? 이 과정이 정말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렇구나 이러면서 보편화하고 그래 이런 괴로운 마음을 지면 당연한 거야 라면서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정적으로 느꼈던 것을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이렇게 좀 알게 됐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래서 심리학 책을 읽고 정보를 이렇게 쌓아갈수록 일정 부분 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편한 마음까지만 생기고 이게 행동, 삶의 변화로까지는 연결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개별적인 그 불행의 원인을 찾다 보면 그게 대부분 남 탓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게 불행을 준 사람이 부모이거나 애인이거나 상사이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정말 남 탓일까요? 보통은 이제 물론 그 단 한 번의 원인이 남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나쁜 기억이 한 번 생겨나면 나쁜 기억 때문에 우울해지고 그게 좀 이렇게 반복이 좀 되다 보면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일들조차 나쁜 기억 쪽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이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패턴으로 갇혀버리게 된다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는 이걸 재경험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의 상처가 현재까지 폭탄을 터뜨리는 거죠. 우리가 이 재경험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의식을 하지 않으면 결코 쉽게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채고 이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자가 알려주는 방법들은 생각을 하라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 모든 상처는 다 과거형이라는 거. 과거형이라. 지나가 버렸다는 거.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상처들 중에 그 중에 급소. 건드렸을 때 가장 크게 고통을 느끼는 그런 부분. 급소가 있을 거라고 말이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방어기제를 작동시키는데 이 방어기제가 미숙할수록 스스로에게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성숙한 방어기제를 쓰기 위해서 이제 내가 먼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저자가 알려주는데요. 세상에 바꿀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과거와 타인입니다. 오래전 지난 일인데도 지금도 그때의 불안과 상처가 그대로 경험되는 이유는 우리 뇌가 여전히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뭐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평소에는 잘 알고 있다가도 그래 그건 과거야 지나간 일이야 라고 평소에는 잘 알고 있다가도 내 몸의 컨디션이 나빠지거나 상황이 나빠지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분별력을 잃고 뇌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저자는 이제 한 편의 공포 영화를 보고 난 이유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영화를 보는 내내 귀신과 막 이렇게 좀비가 갑자기 튀어나올까봐 두려움에 이렇게 움츠리고 비명을 지르지만 영화가 끝나고 영화관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면 좀 전에 그 공포는 현실과는 아주 무관한 일이 되죠. 현실에 그 공포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우리 뇌에도 이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이렇게 익숙한 것들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거기도 하고요. 상처 때문에 받아서 이렇게 괴로운 상황마저도 똑같이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뇌에게 꾸준히 이렇게 입으로 소리내어서 귀가 들을 수 있도록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 지나간 일이야.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안전해. 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더라도 스스로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해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일이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떠오르고 이거 내가 전에 겪었던, 과거에 겪었던 일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이 오면서 똑같은 반응을 보이려고 할 때 다 지나간 일이야. 괜찮아. 나는 지금 안전해. 라고 계속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자가 알려주는 이제 관계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방법. 뭐 남을 바꾸고 근본을 바꾸고 성격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타인을 탓하고 나를 또 비난했다가 자책과 타책을 계속 반복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 이런 반복의 문제는 반복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도는. 그래서 도중에 멈추고 싶어도 이 도는 관성 때문에 계속해서 돌게 되는 거죠. 그때 어느 지점을 끊든지 간에 일단 딱 끊으면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어내려면 내가 어떤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지
내가 반복하고 있는 패턴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겠죠. 저자는 이 패턴을 끊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라고 말을 해요. 이건 마음의 대증 치료라고도 하는데 표면에 드러나는 문제, 누가 봐도 문제인 문제, 또 마음보다는 몸이 드러내는 문제부터 해결하라고요. 과거보다는 이제 현재가 더 겉에 있는 문제이고 남보다는 내가 더 해결하기 쉬운 대상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변화는 호떡 뒤집듯이 이렇게 단번에 되지를 않아요. 잘 되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를 해야 합니다. 저자도 말을 합니다. 당신이 몇 살이든 자존감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은 결코 늦은 때라고는 없다고요. 자존감은 항상 이렇게 같은 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뀔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왕이면 이렇게 좀 더 튼튼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존감을 계속 챙겨야 된다는 거죠. 저자가 해주는 방법들, 알려주는 그런 방법들은 먼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이 거리 유지. 진짜 바운더리를 잘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여기를 침범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거. 이게 바로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모든 진짜 심리학자들이 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운더리 지키는 거. 이 바운더리만큼의 상대방과 거리를 두는 것. 거리 유지를 잘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이 곧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감정은 내게서 생겨난 에너지라는 거죠.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우리는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좋지 않은 습관들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받아들이고 바뀌기를 원하고 그리고 된 것처럼 척해보고 계속해서 이걸 지속해 나가려고 하는 것. 이걸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 이게 뭐든지 이렇게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으니까 계속해서 살피고 시도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책 자존감 수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제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남의 잘못을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남이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는 상호작용이잖아요. 그 사람의 A라는 문제가 나라는 사람의 B라는 문제와 부딪혀서 A, B라는 작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만약에 B가 없으면 그냥 그 사람의 A라는 문제만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는 저 사람이 A라는 문제가 있구나 라고까지만 알고만 우리가 넘어가면 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B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A, B라는 이런 상호작용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미 저 사람은 A를 가지고 있고 나는 B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상호작용이 일어나 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저 사람의 A를 없애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나의 B를 없애는 게 더 쉬울까요? 우리는 나를 바꿀 수는 있지만 남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면 돼요.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렇게 쉽게 상처받지 않고 관계로 인한 상처를 덜 받으려면 결국은 남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부분이 취약하고 어느 부분이 강점인지, 그리고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건 뭔지, 싫어하는 건 또 뭔지, 왜 그런 성향이 생겨나게 됐는지를 이렇게 잘 알게 되면 어떤 상대방을 만나든지 간에 조금 상처를 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근데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이 A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A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하려고 해요. 다시는 A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도 않을 거고 만나더라도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법을 공부할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형을 우리가 다 일일이 만나보고 겪어보고 상처를 받고 난 뒤에 공부를 해서 안다고 하면 이거 관계가 너무 고생스럽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중심이 잘 서 있으면, 내가 이렇게 중심이 잘 서 있으면 옆에 아무리 이렇게 잔바람들이 불어도 내가 이렇게 좀 흔들리더라도 나는 나를 잘 유지한다는 거죠. 내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을 잘 가지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관계에 몰입할 수 있고 더 편안해질 수 있는데, 뭐하러 그 모든 사람의 유형을 다 알아가면서 복잡하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아는 걸 우리 먼저 하자고요. 이렇게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 이 모두가 이렇게 나를 더 자세히 알고 내 상처를 잘 들여다보고 또 나를 잘 다독이는 일입니다. 책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편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돌보기 위한 더 알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당신을 기다립니다.